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만 50억 원을 수령한 것이 알려져 여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.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당내에서도 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 등 대선 후보들이 출당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는데 결국 곽 의원이 전격 탈당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한편 이 지사는 전북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압승했습니다. 전기요금, 우유값 인상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가스비나 대중교통, 상하수도,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들도 인상 대기 상태로 알려졌는데요.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연쇄적으로 이어질 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연간 물가 상승률이 2%대를 보인 것은 9년 전인 2012년이 마지막이었는데 2%대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,000명을 넘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장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보단 유행 억제를 위해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또 김부겸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돌파 감염은 14.5%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가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넷플릭스에서 DP에 이어 공개한 한국 컨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국내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월드 랭킹 1위를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독일, 일본, 태국, 이집트 등 4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것인데요. 이전 최고 성적은 스위트홈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3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이처럼 전 세계와 미국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만으로 7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카카오는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약 85%가량의 점유율에 해당하는 2조 5천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는데요.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는 10%인데 여러 구조상 경쟁사 대비 환불 비율이 10명 중 1명꼴로 많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밝힌 정무위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독도에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일본 정부에 있지 않은데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.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극우 성향의 인물로 꼽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